반갑습니다. 우리 조성부 사장님 안 계시네. 2020년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최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기조연설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김 장관께서 이제 사임을 표하셔서 그래서 아마 제가 온 것 같습니다. 20분이니까 20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 9일 날 출범을 했거든요. 희망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나 2017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북에서는 탄도미사일 15차례 이상 시험 발사를 했고 9월 3일 날에는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한반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학을 썼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의지까지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오면 상당히 달라졌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죠. 3월 4일, 5일 우리 두 정의용 서훈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전반적인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고 6월 12일 날에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했고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하기 이뤘습니다. 2018년은 분명히 희망의 한 해, 평화의 한 해였습니다. 저로서는 판문점 현장에 있었고 평양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상 평화가 곧 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들은 그게 신기루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읽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참모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평화도 이루는 그 원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조건 하에서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5개의 제재 결의안 중 민간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그걸 거부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화생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모든 형태의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폐기를 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거절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제시해서 노딜로 결국 워싱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반도 상황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6월 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성명을 냈고 그 후속타로서 6월 16일 날 북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 표상으로서 작동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허망하게 결국에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적 실망감과 분노는 상당히 컸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인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한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위기를 봅니다. 첫 번째 위기는 결국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인간 안보의 위기입니다. 우리 김광립 차관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잘못 관리를 하면은 남과 북 모두의 엄청난 인간 안보의 위기, 남북 민족 생명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 안보의 위기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남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북에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그리고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있고 식량 부족 현상이 있고 북한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남북한 간의 인간 안보의 위기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 충돌의 위기입니다. 지금 북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제시한 4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회는 아니지만 보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황은 아직은 비교적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었을 때 휴전선 일대와 북방 한계선 일대에 있어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지금의 긴장 국면을 고려했을 때 에스컬레이션,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기를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북미 핵 협상의 위기입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미가 협상이 잘 돼야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미 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존 볼튼이 회고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사실상 북미 간의 핵 타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선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큰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핵 협상이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북이 미국을 정말 위협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위기, 북미 간 핵 협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간 갈등 위기입니다. 자, 시작은 사실상 코로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투명성 여부를 갖고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단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수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치의 갈등이기도 한데 이것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중국에 가하고 있고 중국은 그거에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양안 이쪽에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라함 앨리슨 하버드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미중 간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표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은,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쟁을 가져올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4가지 위기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김강림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남북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개별적인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중심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인류의 공공재, 지구촌 안보, 지구촌 인간 안보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정부는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김 차관께서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를 검역에서 방역 그리고 소위 선별 진단부터 시작해서 치료하는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의 의료계는 상당히 좋은 스탠다드 또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런 모델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북에서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코비드-19를 극복하는데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인간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는데 한국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처방이고요. 두 번째, 남북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저는 하여간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4.27과 9.19 선언의 기본 정신을 복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상황의 반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도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미 외교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북미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북에서 북 자체도 우리 남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북에서 보면은 우리가 4.27이나 9.19 선언을 내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도, 지도자의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평양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중, 대러 외교도 강화시켜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북한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개성연락사무소가 단순히 170억이라고 하는 금전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남쪽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만들어 놓은 게 개성연락사무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시하듯이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에서는 결국 이거에 대한 해명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간에 또는 북남 간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뭘 하려고 하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선을 전부 다 차단하고 우리 대적 관계로 우리하고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북도 빨리 통신선 복원하고 개성연락사무소에 관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전향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에서는 경제 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그러한 창의적인 정면 돌파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도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1,00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세계민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확산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할 때입니까? 전략 경쟁을 할 때입니까? 난 뭐가 잘못돼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 국가가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류 전체가 핵 확산의 위기, 팬데믹, 이 전염병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이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고 있는데 미중이 계속 자기들의 국익과 조그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런 패권 또는 전략 경쟁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분열됐을 때
우리가 분열됐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국론을 불련시키고 우리를 결국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나갔던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그 총체적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